아까 배우자께서 증여세를 냈는데 언제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이 되셨습니까? 저 오늘까지 확인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또 오늘 이어서 신상질의를 다시 하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까지 확인하라는 걸 오늘 뭐 만날 수도 내일 없었고. 인사청문회가 내일 마지막인데 그래서 확인해 주셔야 되지 그래서 않나요? 충분히 설명드려서 신상이 아니고 정책 질문을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준 것도 포함해서 증여세를 낸 것입니까? 증여세?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총액으로 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왜냐하면 한 현금은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장부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고.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좋습니다. 그 강신성 씨하고의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기 보니까 그 강신성 씨 관련해서 판결문에 사실은 유학비랑 그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지원받은 것을 부인하는 입장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에 기초가 됐던 공소장에는 그 이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배추농사 해서 저희가 먼저 돈이 가 있던 부분들은 다 빼고 일방적으로 지원된 온 부분만 했던 것이어서 그런 등등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그 사건을 할 때 강신성 씨가 증언을 하려고 할 때 그 증인으로 나오는 날 그 당사자를 특가법으로 걸어서 증언 못하게 하는 압박이 있어서 일체 증언을 못하고 그 사건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강신성 씨는 지금 정북 정읍에서 건설 폐기물 업체를 하는데 그 업체 사무실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과거에 했던 사무실,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읍시장 중에 그 민주당 출신의 김생기 시장님을 좀 잘 아십니까? 잘은 모릅니다. 네. 아는 정도입니다. 그냥. 그게 오늘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서 좀 확인을 해야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겁니다. 강신성 씨가 전북 정읍 건설 폐기물 업체를 하다가 2011년 6월경에 사업 부지를 한 8억 정도 샀거든요. 근데 그 후에 김생기 정읍시장이 인허가권자로서 도시계획시설 시행사로 지정하면서 한 80억 정도로 대금이 올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땅값이 이게 지금 80억이나 평가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지금 의혹 제기는 뭐냐면은 지금 당시 8억에 산 게 10배쯤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너무 빨리 해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 후보자께서도 유세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뭐 그런 사업의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도 같이 했지만 사업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출판 기념회에도 오시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향후에 약간 그 이해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해 충돌할 것이 없는 것이 현재로는 주로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만 제가 알고 있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정치자금법 사건 이후에 워낙 피해를 봐서 저와는 깊은 인간적 관계로 때로는 후원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맡아주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했었지만은 따로 특정한 후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절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로 뭐 이해 충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11명의 채권자의 이제 1.4억 원 중에서 직접 모르는 분도 있으세요? 제가? 네. 결과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분 정도는 그 중에 누구의 부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경우 정도만 제가 모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신성 씨 회사에 감사에 근무하는 분은 모르세요? 거기 압니다. 직접 아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소개받아서 대출을 차용하게 된 것 아닌가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소개를 받았죠. 네. 근데 압니다. 이게 지금 왜 문제되는지는 아실 것 같고, 지금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일반 국민은 100만 원도 빌리기가 힘든데, 지금 7년 넘게 안 갚은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명을 하셨냐면, 이게 지금 추징과 같은 빚을 다 갚고 나면은 바로 갚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추징금은 2024년 2월이면 다 완납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지명되기 전까지 한 1년 4개월여 동안 또 계속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위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네. 제가 중과산 증여세를 갖고 바로 다음 날 공적 채무를 다 갖고 공적 채무로서의 추징금을 다 갖고 나면 바로 다음 날 다 갖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숨 돌릴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갚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인이라면 100만 원도 빌리기 어려웠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1인당 1,000만 원은 제게 큰 도움이었고 그렇게 해서 관련된 분들에게 빌린 것입니다. 그때 이미 제가 이자를 충실하게 내면서 5년이 지났을 때 못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의 전체적인 그 채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지시킨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수년된 것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결혼식에 한 그 몇천 명이 3, 4천 명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당시 축의금을 사양해서 카운터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축의금은 1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축의금에 카운터가 없는데 카운터가 뭐죠? 신랑에게 따로 봉투를 줘서 모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많은 봉투가 모이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결혼식 당시의 상황까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드려야.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엄연히 공무원이고 김영란법 적용되는 건 알고 계시죠? 결혼식 때 겸영란법을 축의금으로 반영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업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직무 관련성 없더라도 국회의원도 엄연히 공무원이다 보니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없지만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었고요. 네. 김영란법이라든가 또는 결혼식 때의 상황에서 축의금을 관련해서 김영란법 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조의금은 어떻습니까? 조의금은 그 국회의원 대신 이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축의금은 장모님한테 이제 받은 대로 다 드렸는데 1년 뒤에 그 조의금 자체는 지금 처갓집이랑 정산을 안 하고 도로 다 받았다는 취지신 거죠? 아니, 조의금 가운데 저희가 각각 정산할 부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억 6천만 원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그 본인이 축의를 하거나 부의를 한 만큼 사실 대부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게 지금 그 비슷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더 엄격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된 이유라고 하면 지금 김영란법 그 같은 경우에도 한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질의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시간 잘 시간 네. 아니 이거 띄워놓은데 그걸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계속 분명히 아니 지금 왜 그 출판기념회나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이걸 내려야 요거 조용히 하죠. 이걸 내려야 조용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한테 제가 간사님 얘기하고 지금 몇 분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되는데 어떻게 멈추고 이것도 조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네, 그럼 이 질의를 먼저 할게요. 이런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자, 멈추고 네. 이 상태를 계속 하시고 말던 일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걸로 물어볼게요. 정리할게요. 물어보면 되죠. 따로. 이걸 지금 3분 5분째 띄워놓고 하는 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 질의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해서 하는 건 방해하는 거니까 질의 끝나고서 하시든지 조용히 얘기하셔야지 조용히. 이중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은 자, 거. 근데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조용히 하세요. 자, 멈추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다른 분 질의하고 있는데 시간을 18분 쓰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꾸 시간만 자꾸 지체되니까 네. 마무리 1분 30초 남았잖아요. 1분 30초. 자, 18분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니,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세요. 본회의장으로 치면 18분 쓰고 있는 이건 겁니다. 본회의장 아니고
저거에 대해서는 뭐 시간에 포함된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정식으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세요. 자, 조용히들 하시고, 자, 주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아까 제가 순자산 증감액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숫자가 틀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건 뭐였냐면 이거 묻는 거예요. 2024년도를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틀렸는가 봐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관보에 게재된 이제 재산 등록 내용인데 2023년도에 마이너스 5,900만 원이었던 재산이 2024년도에 1억 5,492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순재산이 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거고 언론 보도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이죠? 제가 아까 2024년뿐만이 아니라 저기 가상에서 그려놓으신 전체 그래프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재산 등록한 거에 전에 거랑 그 다음에 거를 계속 차액을 계산해서 올린 것이고 실제 보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등록했을 때 마이너스 5억 7,800만 원이다가 저 그래프는 예. 그 관보에 나와 있는 자산 증감액만 그래프를 봐보신 것이다. 예, 그런 저는 겁니다.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 등의 수입을 전제로 해서 하신 것으로 예. 보아서 그럼 제가 그것은 정확치 않다고 말씀드렸던 네. 것입니다. 그 밑에 숫자는 지금 관보에서 그냥 나온 네, 순자산 그것은 증감액을 그 관보대로 얘기한 하신 거면 그건 관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봤던 건데 2024년도에는 갑자기 2억 1,000만 원이 늘었으니까 사실 이때는 현금이 없었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늘었느냐를 이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2024년? 네.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은 어디서 그것을 추징을 갚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어서.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 편파적 아니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발언하는데 왜 방해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장 발언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건 본회의장에서 이런 영상물을 띄울 때는 시간이 계속 가도록 그 정했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상임이나 이런 특위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김현 간사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들과 위원장이 따로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의사